most importantly, we want to thank the great people of Iowa. Thank you. We love you all. What a turnout. What a... 안녕하십니까. 이슈이시다 18일 순서 시작합니다. 공화당 경선에는 예상대로 이변은 없었습니다. 니키 헤일리니, 론 디산티스니 띄워주던 미국 내 좌파 언론들과 한국 주요 언론이나 세계 언론들은 마치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당원들이 마치 과반은 되는 것처럼 떠들었는데요. 아이오와 경선 결과를 보고 한꺼번에 충격받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돌아왔다. 백인 대졸자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는 어떻게 되나 이런 헤드라인을 줄줄이 뽑아대면서 지금까지 트럼프님 무시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듯 아양 떠는 기사들까지 보입니다. 한국의 경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복귀하면 어떤 스탠스로 나올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좌파들은 엄청난 바이든 정권에 뚫고 수많은 법적 기소와 그보다 더한 악랄한 네거티브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아이오와 경선에서 확인된 대통령의 힘에 경악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안 먹히는 것이냐 자괴감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이든 정권을 철저하게 보필하며 민주당 만세 외치던 인간들은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부 대기업 CEO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집권에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파격적인 정책에 일부 기업들이 덜덜 떨고 있다고 썼습니다. 대통령 현재 2% 수준인 미국 관세율을 손봐서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10%로 올린 뒤 미국보다 관세를 더 높게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같은 관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는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숨기고 있지만 미국의 코땡 사태를 야기해 대통령의 재집권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경제를 엉망으로 망쳤으면서도 코땡의 기원이 자신들이라는 반성조차 언급조차 하지 않는 중국을 결코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지금 중국 경제 엉망진창인데 진짜 태통이 컴백하면 중국은 그냥 와장창 하고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태통의 계획을 대충 눈치채고 있는 월스트리트에서는 중국과의 무역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럴 때 가장 피보는 것은 중국과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겠죠. 이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은 동맹국과 함께 중국의 반도체 등 전략 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크게 세계 공급망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친기업적인 정책을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재임 당시 기존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췄습니다. 더 낮출 가능성도 있고요. 마가에 입각해 대규모 인프라 복구 정책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감세와 대규모 재정 지출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재정 적자가 불어날 거라고 딴지거는 민주당과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불어나는 무역 세수로 메꾸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의 존폐도 달려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신재생 에너지 및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온 이 보조금 정책을 대통령은 폐기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요. 좌파 친환경 기업들만 배불려주는 항목은 당연히 빼버리겠죠. 이제 대통령을 대적할 공화당 후보가 없다는 것이 좌파들 사이에서 팩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누구를 뽑을까입니다. 지난 대선 후보 당시 마이크 펜스를 부통령에 등극시켜줬다가 정말 호되게 배신당했던 아픔이 있었기에 이번에야말로 충성심이 투철한 정말 제대로 된 마가 정신 가진 인물을 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공화당 경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니키 헤일리가 러닝메이트로 뽑히는 것 아니냐, 이 문제로 대통령 캠프 내에서 경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몇 번 소개시켜드렸다시피 유엔 대사를 역임한 니키 헤일리는 원래 대통령 충성파로 분류되던 인물이었습니다. 유엔 대사 시켜준 것이 대통령으로 은인이기도 했는데요. 경선 출마하면서 대통령을 너무 심하게 까댔던 것이 논란의 시발점입니다.
But when I say more of the same,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It's both Donald Trump and Joe Biden. They have more in common than you think. 70% of Americans don't want another Trump-Biden rematch.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헤일리를 싫어하는 트럼프 캠프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헤일리를 대통령 승계 1순위 부통령으로 둘 경우 공화당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데요. 이건 저도 조금 수긍되는 내용입니다. 연방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대부분 네오콩들인 가운데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어떻게든 대통령을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들과 정책 기조가 비슷한 헤일리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라는 우려가 바로 이 쿠데타 경계론의 배경인데요. 대통령 충성파인 맷 게이츠 하원 의원은 니키 헤일리가 부통령이 되는 것은 기득권인 네오콩의 판타지이자 마가 공화당의 악몽이 될 것이다 라면서 그녀는 취임 첫날부터 부통령 관저를 반 트럼프 저항군 사령부로 만들어 그의 모든 행동을 방해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충성파와 네오콩의 두 부류로 갈라진 상황에서 트럼프가 누구를 부통령으로 임명하느냐가 당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한 수가 될 수 있는데요. 니키 헤일리를 제외하고 누구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까닭입니다. 대통령은 러닝메이트로 자신에게 충성하지만 광적이지 않을 것, 능력이 뛰어나지만 자신보다 부각되지는 않을 사람을 부통령으로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개인적으로도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헤일리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사인데요. 그는 지난 15일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헤일리 전 대사가 연설을 마친 뒤 무대에 올라 그녀의 외교 정책 기조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지명은 오는 23일 뉴햄프셔 경선 이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일리가 과연 부통령직을 바랄지는 이번 경선에서 대통령에게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 대통령을 지금것처럼 까대느냐, 아니면 존경하는 분이라고 추파라도 보내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1사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